아직이 겨우 2단계. 그럼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단계가 3단계나 더 남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을 선택을 하더라도 네. 앞으로 정말 50살, 60살까지도 충분히 네. 계속 연구할 거리가 남아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전망이 굉장히 좋다. 네.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꿈꾸는 공학실 오혜영입니다. 연구원 위아현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수많은 기술의 집합체, 기술의 꽃이라고 불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인데요. 오늘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계신 한국공학대학교 기계설계공학부의 나재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공학대학교 기계설계공학부라는 곳에서 자율주행 또 지능형 자동차 관련된 기술들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나재원 교수입니다. 네, 지능형 모빌리티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할 것 같은데요. 학과 전공에 대해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능형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계공학, 그리고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인공지능, 통신 전반적인 것들의 융합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것을 기계공학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그런 연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모빌리티 수업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1학년 때는 학생들이 사실 자동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1학년 때 자동차 분해 조립 실습이라는 과목을 가르쳐요. 이 차를 갖다 좀 같이 분해해보고 다시 또 조립해보고 또 그 구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고 2학년 때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 개론들을 배워요. 3학년 그리고 4학년 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에 필요한 세부 기술들을 배워요. 그래서 뭐 제어공학이라든지 뭐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센서라든지 네. 뭐 통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 자율주행이라는 게 이제 점점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분야들도 되게 다양해졌잖아요. 네.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부분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계신가요? 지능형 모빌리티 전공은 자율주행에 있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어떤 융합이 이제 네.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학부가 기계설계공학부다 보니까 당연히 기계공학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인공지능이 접목된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현한다 하더라도 이 소프트웨어가 과연 이 차량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이 차량의 어떤 질량이라든가 네. 뭐 타이어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특성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특성들을 이해를 하고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구현을 하면 이 차량을 조금 더 안전하게 네. 또는 더 빠르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계공학 출신 그리고 기계설계공학부 안에서의 지능형 모빌리티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사람의 어떤 강점이 있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업 입장에서도 상당히 유용하겠는데요. 네네 그렇죠. 이번에는 좀 취업 쪽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자율주행에 대해서 다각도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졸업 후에 상당히 성과들도 좋을 것 같은데 졸업 후에 어떤 취업이나 다른 성과들은 어떤가요? 저희 학부가 기계설계공학부다 보니까 이게 관련된 기업들이 취업하는 사례가 가장 많고요. 네. 아무래도 뭐 대기업부터 중소 중견 기업 그리고 연구원까지 뭐 다양하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기술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스타트업이 아주 작은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커다란 투자를 받은 거대 스타트업으로 발전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고 잘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이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는 스타트업이었어요. 네. 거기서 현장 실습을 갔다 왔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서 종합설계도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시뮬레이션 관련된 대회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연장선상에 이제 놓여 있는 그런 프로젝트 진행 네.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이렇게 자율주행 테스트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학교는 이런 테스트를 하기 어떤가요? 제가 이 학교에 처음 왔을 때 네네. 처음 들었던 생각은 와, 이 학교 정말 자율주행 연구하기에 있어서 천국이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학교 캠퍼스에 오시면 건물 사이에서 직각으로 이제 좌회전 우회전을 해야 되는 그런 난 코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GPS 그러니까 인공위성과의 이런 통신이 잘 안 돼요. 그게 오히려 더 자율주행 연구하기엔 좋거든요. 이 학교 캠퍼스 안에서
자율주행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학과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자율주행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네. 네. 그 중에 한 공간은 심지어 이름이 자율주행 트랙실이에요. 이름이 트랙실이라고 하는 방은 아마 네. 우리나라 학교에서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군요. 거기에 들어가면 네. 카페트만 깔려 있고 아무것도 없고 안전 펜스만 쳐져 있어요. 트랙이 왜냐하면 구조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율주행 대회에서 요구하는 미션이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네.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트랙을 만들고 꾸며서 실험을 해볼 수 있고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과 제품들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시연할 수 있는 경진대회나 참여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자율주행이라는 분야가 네. 전공으로 택하기 상당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국내외 대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학생들이 사실 학교 다니면서 대회 나가서 좀 상도 받아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다라는 게 또 자율주행이라는 분야의 강점인 것 같고 네. 또 저희 학교도 자체적으로 대회를 또 기획을 해서 학생들한테 상을 주기도 하고 네. 또 외부 대회에 나갈 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요. 음. 자율주행 대회를 나가려면 이제 네. 또 뭐 부품을 사야 된다든지 그렇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또 운송비도 들고요. 장소도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 적극적으로 대회에 나가서 또 상도 타오고 또 이런 기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더 좋아하고 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진대회 한번 준비하고 나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질 거라는 예상이 되네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입상을 하면 그 입상 자체로 정말 큰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네. 그런데 입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얻는 것들이 더 크다고 보고요. 네. 사실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기술의 융합체이기도 하지만 또 협동의 결과물이기도 하거든요. 자율주행은 혼자나 둘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 명에서 팀을 이뤄서 각자 담당하는 세부 파트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자율주행이 잘 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사실 자격증을 딴다든지 외부 경진대회에 나간다든지 할 때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다 개인 플레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자율주행은 협동의 결과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깨닫고 또 내가 취업을 할 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끔 그런 게 이제 저의 의도라고 볼 수 있어요. 다 전략이 있으셨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거를 넘나들면서 자기도 좀 경험해보면서 내가 어떤 게 잘 맞는지 그런 것들을 검증해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율주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정말 재밌네 해서 인공지능 쪽으로 더 파고드는 친구들도 봤고요. 네. 또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상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에 흥미를 느껴서 그쪽으로 연구를 해서 그쪽으로 취업을 한 친구도 봤어요. 자율주행을 공부해보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들이 이런 걸 공부하고 나면 정말 수많은 시장들이 열려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자율주행을 공부를 시작을 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자율주행이 총 몇 단계가 있죠? 자율주행이 총 제가 알기로는 5단계? 5단계. 네, 5단계가 있죠. 네. 근데 지금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사더라도 2단계 정도 수준밖에 살 수가 없어요. 네. 3단계가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그건 아주 일부 국한된 지역에서만 미국의 특별한 지역에서만 되는 거고 네. 아직이 겨우 2단계예요. 그럼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단계가 3단계나 더 남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을 선택을 하더라도 네. 앞으로 정말 50살, 60살까지도 충분히 네. 계속 연구할 거리가 남아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전망이 굉장히 좋다. 네. 네. 교수님만의 어떤 교육 철학이나 교육관, 아니면 학생들에게 이런 것을 좀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평소에 좀 있으신가요? 학생들마다 다 강점이 있어요. 다 장점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거 못하는 것도 있고 다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고 내가 어떻게 살고 싶고 를 갖다가 정한 후에 그거에 맞게 설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맞게 내가 자격증을 따야 되겠구나. 네. 이거에 맞게 내가 어떤 현장 실습을 갔다 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죠. 저의 교육 철학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철학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좀 탐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어떤 것들을 잘할 수 있는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저는 그 매개체가 자율주행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기술들을 접해볼 수 있고 또
주위의 동료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볼 수도 있고 네. 또 다양한 실패 경험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것들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런 것들에 좀 적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네. 나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네트워킹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닫는 그런 과정에 네. 자유주행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방금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던 말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대학이라는 곳이 내가 뭘 해야지 딱 정해놓고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들어와서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고 배워본 다음에 사실 나는 계속 찾아가는 이 과정을 인생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매개체가 사실 자율주행이 된다면 여기서는 하드웨어적인 것도 배워보고 기술도 실제 배워보고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프로젝트도 해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나를 알아가는 어떤 여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이 학과의 융합적인 부분들이 장점으로 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전망도 좋고. 네, 그렇죠. 교수님 되게 학생들과 되게 잘 지내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으신데. 일단 저는 학생들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질문은 학생들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느껴지시는 이 바이브가 뭔가 이렇게 교수님이라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FM 이미지보다는 약간 형 같은 느낌이 좀 있으세요. 형이요. 감사합니다. 시간 많이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 저도 많이 얻어가고 배워가고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소감 한마디 해주신다면? 오늘 뭐 다양한 얘기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저도 저 스스로 제 생각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계속 더 저는 앞으로 소통을 더 많이 해 나가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네.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갈 거고요. 그럴 수 있는 학생들을 또 많이 앞으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또 이 영상을 통해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긴 시간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꿈꾸는 공학실이었습니다.